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년째. 나이 40을 넘고부터입니다. 40대 뭐가 달라졌을까요? 항상 이제 혈압이 전 고혈압 단계의 수치였어요. 그래서 건강검진할 때마다 혈압이 높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최근에 러닝하고 나서는 조금 혈압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경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건강검진에 관심이 많아진 44세 이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건강이 걱정인 37세 소현지입니다. 몸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대상포진도 얼마 전에 한번 걸린 적도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그러고 항상 좀 그것보다 수치가 좀 위험 수위로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뭔지. 예전보다 활력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늦잠을 많이 자고 누워있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건강검진을 받을 세 분은 각각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중년의 귀하신 몸. 이른바 생애 전환기에 들어선 분들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발견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도 바로 생애 전환기죠. 34세, 60세, 78세에서 우리 인체가 급격히 노화가 된다고 하는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게 우리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노화 단백질, 노화에 관련된 단백질이 34세, 60세, 78세에 급격히 이제 올라갔다. 34세는 비만이랑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혈압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그거에 관련된 단백질이 급격히 올라가고요. 60세에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게 올라가고 78세에는 인지 기능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제 우리 근력 감소 같은 살이 빠지는 그런 단백질이 관련된 것들이 완전 피크가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40세쯤 돼서 그리고 60세쯤 돼서는 꼭 이 노화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좀 검사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급격한 노화가 찾아오는 생애 전환기.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건강검진입니다.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원효님은 44세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에게 무엇보다 건강한 아빠가 되어줘야죠. 아이고 좋아. 진짜 늦게 낳은 아기인 만큼 제가 이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지만 가족의 행복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게 사회생활. 40대가 되니 술 먹은 다음 날이 확연히 다릅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몸에 안 받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을 때도 되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자기야. 만성 피로의 40대 직장인. 원효님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에 앞선 예비 상담. 주치의는 가정의학과 조한재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검진하시게 될 거는 지금 나이에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미들에이지 검진이라고 40에서 65세 분들이 선택하는 검진에서 좀 추가로 볼 겁니다. 그럼 체중이 나가고 그래서 대사 기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인슐린 검사가 들어갈 거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거, 복부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흉부 CT에서 혹시 폐암 같은 거 찾아내기 위해서 흉부 CT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40대에 필요한 건강검진. 귀하신 몸의 추천 항목은 남성이라면 위와 간 건강 체크, 여성이라면 부인암 검사입니다. (40대) 이상에부터는 암 발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암병소나 암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40대부터는 이제 모임과 회식이 많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 헬리코박터 항체 검사라든지 필요시 시에로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 여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검진하고 싶어 하시는 거는 이제 지방 간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췌장을 조금 보고 싶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간 섬유화 검사라는 걸 할 거예요. 네. 간 섬유화 검사가 간이 이제 딱딱해지는지 정도를 평가할 거예요. 섬유화가 이제 많이 진행됐다는 건 간경화라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중성지방이 많이 높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많이 높으면 이제 췌장염도 따라올 수 있어서 췌장염과 관련된 혈액 검사도 추가로 할 겁니다. 원효님은 중년 특화 검진 항목에 간과 췌장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 기본 수치들을 확인하고요. CT와 내시경을 통해 주요 암에 대한 검사들도 진행합니다. 동맥경화 가능성도 알아봐야죠. 술자리가 많아 걱정했던 간 건강은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검사들도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떨리는 결과 상담 시간. 결과가 궁금합니다. 7.7kg 정도. 예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 수치가 좀 높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운동 시작하시면서 많이 회복돼서 지금은 지방 간염에서 거의 정상까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걱정했던 간 수치는 정상. 하지만 복부 비만에 이상 지질 혈증까지 대사증후군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암 소견은 없네요. 검진을 제일 잘하신 거는 대장 내시경 꼭 잘하셨어요. 대장 내시경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보셨어요? 대장에 이제 용종이 2개가 나왔는데요. 무경성 톱니바퀴 모양 용종이라고, 기니까 영어로 SSL이라고 하는데, 암은 아니지만 내버려 두면 아주 일부에서 암으로 갈 수도 있는 용종이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용종이고요. 용종 하나는 검사와 동시에 제거했습니다. 또 하나의 용종이 발견됐는데, 이 용종이랑 아까 용종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 보면 약간 노란 빛이 나요. 이렇게 노란 빛이 나는 용종이 내분비 종양, 예전에 유암종이라고 불렀던 용종이거든요. 암과 양성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보통 용종과는 좀 다른가요? 신경 내분비 종양은 말 그대로 신경 내분비계 세포에서 발생한 종양을 말합니다. 정확한 그 종양의 원인은 알 수 없고요. 느리게 진행하는 종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변 림프절에 혹은 간의 전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5년 생존율을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칫 병을 키울 뻔했네요. 원효님, 건강검진 받기 정말 잘하셨죠? 몰랐던 걸 알게 됐는데 걱정이 좀 100개가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몰랐으면은 사실은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기에 발견했으니까 솔직히 엄청나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검진 덕분에 제가 또 더 건강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돼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효님은 신경 내분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내시경으로 종양의 정확한 크기와 근육층으로의 침윤 여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분비 종양의 상당수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발견됩니다. 지난 한 10년, 20년간 이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 발생률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건강검진을 좀 열심히 받으면서 좀 작은 상태에서 많이 찾는 거죠. 이제 대장 내시경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5년 주기를 권유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대장용종 즉 선종 같은 게 발견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대장 내시경 추적 관찰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도 2년마다의 주기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유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장상표화된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라면 1년마다의 검진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강검진에서 알아두면 좋을 꿀팁. 먼저 40대를 위한 팁입니다. A형 간염도 그 나이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형 간염의 경우는 우리나라 2015년부터 필수 예방 접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들은 다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60세가 넘는 분들은 우리나라 A형 간염 만연하던 시절에 그분들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 A형 간염을 앓고 지나서 면역력이 있는데 40대의 경우는 이제 예방접종도 못 하셨고 상당히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A형 간염 면역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면역력이 없는 게 확인됐으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검사 자체가 항문으로 넣는 거라 되게 힘들어요, 일단. 네, 근데 40대 뭐 이럴 때 많이들 검사를 하시는데 젊은 나이에 사실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좀 이른 나이에 특히 뭐 60 전에 굳이 남자분들이 많이 좀 추가를 하시는데 증상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네, 뭐 추가해서 보시는 게 좋겠지만 아니시라면 굳이 검진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성지방이 그냥 왜 높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본인이 드셔서 그런 게 크거든요. 술, 탄수화물 드셔서 올라가는 수치예요. 중성지방은. 이 중성지방이 과잉되면 복부 비만, 배에 쌓여요. 그리고 간에 쌓여요. 지방간. 또 하나의 문제는 얘가 LDL을 좀 더 이제 혈관에 축적시켜요. 오히려 나쁜 걸 더 높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안 좋은 건데 좀 더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가 치료한다든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했으니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겠죠. 마침 솔루션을 위해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저녁에 회식까지 하실 때 육류 드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적정량이나 선택하는 팁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맞춤으로 운동이 있으실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을 꼼꼼히 체크해 전문가가 내린 맞춤 솔루션. 먼저 식습관입니다. 맞춤 식습관 솔루션을 처방해줄 전문가는 이 병원의 이호선 영양팀장입니다. 세 명 모두 대사질환을 진단받은 만큼 식습관 개선이 필수인데요. 저희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갈비나 삼겹살, 그다음에 닭고기, 지방 많은 껍질 부위들은 좀 제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제안드리고 굽는 조리보다는 수육처럼 좀 삶아서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효님의 식습관은 뭐가 문제일까요? 평소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탄수화물 음식의 비중이 월등히 높네요. 사실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숨어있는 지방들이 많고요. 근데 같이 많아지면 이제 체중이 늘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균형을 좀 잡아서 드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음식점 가서 칼국수 같은 거 시키시면 요거 한 4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이라면 한 4분의 1 정도는 덜어내고 남기고 드시면 더 좋고요. 원효님은 우선 탄수화물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는 겁니다. 이번엔 운동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운동 알려드릴 이금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또 해야 돼요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어려우시죠? 사실 세 분이 그간 운동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원효님은 마라톤 대회까지 나갈 정도였고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운동 양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조금 더 이제 근력 운동의 비중을 더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력 운동과 함께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년 이후 운동에서는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알려드리고 양손을 옆으로 한번 이렇게 쭉 준비 운동은 몸을 펼쳐보시고, 깨우고 자, 부상의 오른쪽 위험을 팔, 줄여주죠. 어깨만 앞으로 이렇게 쭉 회전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꼬였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자, 오른손을 이번에 뒤로 한번 슉 넘겨볼까요?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꼬였다 풀리는 느낌. 그리고 방향을 먼저 어깨를 양쪽으로 틀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을 스트레칭합니다. 다시 반대로. 자, 좌우로 한 번씩 더 해보시면서 발의 스텝으로 발목, 무릎, 몸을 회전하면서 고관절까지. 풀어주는 어깨 트위스트. 자, 앞으로 한번 툭. 이번엔 유산소 운동을 위한 준비 운동 점핑 잭입니다. 굳이 높이 뛰지 않고 발 뒤꿈치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본 운동에선 쉽게 준비 가능한 도구를 사용해 볼 텐데요. 바로 물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상태, 우리가 내리고 무릎은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교차시켜 줄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배의 힘, 팔을 내리는 이런 코어 힘들을 동시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유산소성 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을 들어 올리는 니업. 이때 중요한 건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겁니다. 누르면서 무릎 들어 올리기. 자,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온몸의 근육을 구석구석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만 중년 이후 꼭 챙겨서 해야 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자, 미니 스쿼트를 하면서 좌우로 펀치. 이렇게 부담 없는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밀면서 후. 이번 운동 솔루션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될 테니까 한번 꾸준히 잘 활용해 보시죠. 그런데 미애님은 왜 그냥 앉아 계시는 걸까요? 준비 운동 한번. 사실 미애님은 10여 년 전 교통사고 때문에 관절 수술을 받은 이후 무릎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수영이 전부였는데요. 그럴 땐 어떤 운동을 해야 하죠? 옮겼다가 살짝 갔다. 특히 돌아올 때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육한테 버텨주는 연습인 거죠. 이 정도 동작이라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의자와 고무밴드만 있으면 됩니다. 발을 살짝 띄워서 옆에 한 발짝 옆에 갖다 놨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갔다 돌아올 때는 조금 천천히 버텨주기.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스스로 자꾸 느껴보시는 과정도. 고무밴드의 저항력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근육을 키우는 거죠. 잠깐 버텨주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기. 쭉 무릎 수술 이후 처음 해보는 다리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천천히 버티는 힘. 자, 이 정도 동작으로. 근데 잠깐 이어갈까요? 이렇게 움직여보는 네.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관절을 느껴보는 게. 이게 운동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운동이 좀 힐링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바로 또 연결시켜 보세요. 천천히 내려오다가 쭉 이렇게 셋, 넷, 다섯, 10개까지. 식습관에 이어 운동까지 맞춤 솔루션 완성! 솔루션을 시작한 지 열흘째, 솔루션 2주 차입니다. 원효님과 진채님 역시 마찬가지. 그간의 나쁜 습관들을 멀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실히 솔루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세 분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받았는데요. 저도 이분들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도 16.3kg 정도인데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19kg 정도 됐고 골격근도 31.2kg 보니까 예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복부 비만율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의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60이 넘어가면 약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154니까 거의 약을 먹기 문턱까지 왔는 코앞까지 왔었는데 지금 138로 짧은 시간이지만 꽤나 좋아졌습니다. 보기에도 확 떨어졌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게 중성지방이에요. 이거는 150 아래가 정상인데 196으로 기준치 이상이었는데 60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 수치 역시 더 좋아졌습니다. 아직은 4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고 지금 5년, 10년 동안 앞으로 유지 잘 하시면 노년에는 더 쉽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원효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번에 선생님한테 결과 듣고 사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치가 단기간에 좋아질 수가 있는가. 새롭게 한번 태어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어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애 전환기인 중장년. 지금부터 노력하면 여러분의 건강 성적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년 정도 나이에서는 내가 좀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적극적인 식단 조절이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그리고 단기 혹은 장기 추적 검사가 필요한 질환, 그리고 내가 생활 태도를 바꿔서 노력해야 되는 질환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지속적으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